오늘은 비만 관련 주요 궁금증 16가지에 대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만이란 무엇인가요?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의하면 비만은 체내 지방이 필요 이상 과량으로 쌓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비만과 과체중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신체 크기, BMI에 의해 정의되며 BMI는 체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을 구분하는 기준은 1. 인구 집단의 통계 데이터와 2. 체지방량의 증가에 따른 유병률과 사망률에 대한 자료를 통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정의상 체내 지방량을 측정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 간편하게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 킬로그램을 키,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허리둘레 측정은 서 있는 자세에서 갈비뼈 맨 아랫부분과 골반뼈 상부 사이의 중간 부위를 지면과 수평으로 측정합니다. WHO의 보고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에 의한 기준에 있어 인종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 18.5 미만은 저체중, 18.5에서 22.9는 정상, 23 이상은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나 임산부, 어린이, 쇠약한 노인의 경우는 이 수치를 그래로 적용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전신비만 이외의 마른 비만과 복부비만 또한 독립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마른 비만은 체중은 많이 나가지 않지만 비만 환자에서 보이는 여러 대사 이상을 동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른 비만은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 결과 마른 비만 환자는 비만 환자와 동일하게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기타 관련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의 진단 기준은 나라별, 인종별, 민족별 차이가 있으며 한국인에게 적합한 복부 비만의 진단 기준은 현재 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비만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비만은 일부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에너지 섭취보다 에너지 소모가 적은 불균형이 생기는 것으로 고칼로리 음식, 소금, 설탕 등의 섭취는 늘었지만 운동량의 감소가 가장 기본적인 비만의 원인입니다. 소아비만은 유전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모두가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행동적 요인에는 음식이나 음료수 섭취량의 증가, 외식의 증가, 칼로리 섭취 증가, 신체 활동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의 직업 유무, 가계 소득,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의 가정 환경, 학교 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도 다른 요인과 함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비만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2008년 세계 인구 중 체질량 지수 25 이상 과체중은 15억 명에 이르며 30 이상 비만은 약 4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비만 유병률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은 남자는 10%, 여자는 14%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 만 19세 이상 은 전체 31.9%, 남자 36.2%, 여자 27.6%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증가 추세였지만 최근 3년간 31%의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허리둘레 기준 비만 유병률 만 19세 이상 은 전체 23.8%, 남자 24.7%, 여자 22.9%였으며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자 10.8%, 여자 7.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 각 지역마다 다양한 비만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년에 걸쳐서 조사된 변화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만의 유병률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1980년대보다 약 2배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4. 비만이 암을 일으킨다는데 사실인가요? 비만이 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보다 체격이 작은 우리 한국인 및 기타 아시아인들에게서도 여러 역학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고 있으며 비만과 관련이 있는 주요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담낭암 등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비만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히 입증되어 있으나 그 기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진 않습니다. 암종에 따라 다르지만 인슐린 저항성, 아디포사이토카인, 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 TNF-알파, 대사증후군의 강요소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마른 비만이나 부분 비만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정상 체중이면서 복부 비만이 있는 마른 비만과 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몇몇 코호트 연구 결과 정상 체중이면서 복부 비만이 있는 마른 비만은 유방암,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대장암과 연관성이 있고 암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분 비만, 복부 비만, 은 여성의 유방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대장암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방암의 경우 폐경 전후 나이에 따라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이 복부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 소아 때부터 비만이면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나요? 소아기의 비만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비만인 사람은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대상자들의 연령대, 유방암 발생 시점이 폐경 전인지 후인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소아 때부터의 비만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소아 비만 및 관련된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가당 음료 섭취 제한, 권장량의 채소, 과일 섭취 권장, TV나 영화 시청 시간 제한, 매일 아침 식사하기, 적당한 외식, 패스트푸드 제한, 부모와 자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 권고. 7.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에 대한 것으로 다른 암종에 대한 연구가 적어 정확한 암종별 발생 위험 감소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암종들에서 체중 감량이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 더불어 적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비만이 자궁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비만은 자궁내막암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자궁내막암 발생률을 약 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비만뿐 아니라 상체의 비만도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궁내막암의 유병률이 적은 일본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자궁내막암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의 출산율 저하 및 비만율 증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9. 비만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비만은 대장암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대장암의 발생률 또는 사망률이 확실히 증가하며 여성보다 남성이 비만도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부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1.5에서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0. 비만이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비만, 체중 증가, 복부 비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인종, 호르몬 대체요법, 폐경 전후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약 1.2에서 2배 증가함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1. 비만이 신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비만은 신장암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신장암 발생 위험은 최대 약 2.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 연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암 발생 위험이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12. 비만이 식도암 또는 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비만은 식도암과 위암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의 위암 발생 위험은 약 1.2에서 1.7배 증가하고 식도암의 경우 발생 위험이 약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3. 비만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비만은 진행된 전립선암의 발생과 사망의 위험 요인입니다. 비만인 사람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은 체질량 지수, BMI가 정상 범위보다 5 증가할 때마다 약 1.2배씩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4. 요요 현상이란 무엇인가요? 체중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열량 식사 시에 흔히 동반되는 체중 감소 후 다시 원래의 체중 혹은 그 이상으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 합니다. 체중 변화, 요요 현상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보이며 총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요 현상, 즉 체중을 감량한 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고 재증가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조절, 신체 활동 증가 및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운동요법과 식사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동수정요법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체중 유지를 위한 행동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5. 다이어트 방법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요? 체중 감소를 위하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조성을 변화시킨 다이어트 방법들이 효과적인지를 본 연구들은 연구마다 결과가 달라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지방 식사, 저탄수화물 식사, 저당지수 식사, 고단백질 식사 요법의 체중 감소 효과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고 대부분이 3개월 이상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들로 체중 감소가 되는 것은 결국 섭취하는 칼로리가 감소하기 때문이고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다이어트 방법을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체중 감소와 유지를 위한 식사요법으로 저열량 식사요법, 초저열량 식사요법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체중 감소 효과는 초저열량 식사요법이 더 크지만 최소 1년 이상 체중 감소 효과를 보았을 때는 저열량 식사요법과 초저열량 식사요법의 차이가 없습니다. 초저열량 식사요법은 극도의 칼로리 제한으로 의사의 감독 없이 시행할 때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따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체중 감량과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저열량 식사요법이 권장됩니다. 또한 식사요법의 효과는 운동, 행동요법을 함께 시행하였을 때 더조와 신체활동 증가, 행동수정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식사 조절 등의 에너지 섭취 제한과 활동량 증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알맞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금연하면 체중이 증가한다는데 금연 후의 체중 증가는 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많은 연구에서 금연 후 체중 증가를 보고하고 있지만 금연 그 자체가 원인이기보다는 금연 후의 간식 습관이나 운동량 저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후 적절한 식생활 습관과 운동을 실천하는 경우 대부분 1년 안에 정상 체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금연 후 체중 변화에 따른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는 없으며 금연자의 암 발생과 총사망률 등이 지속적인 흡연자에 비해 좋아집니다. 따라서 금연 후의 체중 증가로 인해 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비만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 1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